자, 이번에는 응급처치입니다. 응급처치는 페이지로는 159에서 160에 있습니다. 자, 응급처치 내용을 보시면요. 조금 구분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1번은 응급처치란 그래서 응급처치의 개념이 나와 있는 건데요. 여러분이 표시를 해 놓으신다고 하면 2번에 나와 있는 응급처치 필요성을 별표를 먼저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5번에 의식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법에도 별표를 쳐주세요. 그럼 지금 2번이랑 5번에 별표를 치신 거고요.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160페이지에 6번 의식이 없는 환자의 응급처치법에도 별표를 쳐주세요. 가장 크게는 그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응급처치의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시면 되고, 의식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법이 어떻게 되느냐, 의식이 없는 환자의 응급처치법이 어떻게 되느냐, 크게는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진다라고 먼저 개념을 잡고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출된 내용 말씀드리면요. 응급처치 개념만 안 나왔고요. 1번만 안 나왔고요. 2, 3, 4, 5, 6번,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자체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7번 흉부합법에 대한 질문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다 기출이고요. 1번부터 보시면 응급처치 개념이라고 하는 거 먼저 보시면 다 뭐 어느 문장을 선택하시든 이제 상관이 없죠. 앞에 제가 처음에 경기 규정을 말씀드릴 때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단순히 경기 규정을 외우는 방법뿐만 아니라 구술에 접근하는 방식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구술을 어떻게 공부하고 외우셔야 되는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쉬우실 수 있는데 응급처치만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번 응급처치란 이건 즉 응급처치의 개념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느 문장을 뽑아 쓰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두 번째 문장을 쓸 것 같아요. 두 번째 줄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합니다. 라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처치 개념은 원하시는 문장으로 구성을 하시되 저라면 응급처치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응급처치 개념은 따로 기출되진 않았습니다. 자, 2번은 별표 쳐놓으셨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응급처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시오. 응급처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 굉장히 잘 나왔고요.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응급처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시오. 혹은 응급처치의 목적에 대해 말하시오. 그리고 잘 나왔던 표현이에요. 응급처치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시오. 이 다양한 질문이 다 상관없이 답변은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질문은 응급처치의 필요성, 이유, 목적, 중요성 무엇이든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작년에는 중요성이라는 표현으로도 잘 나왔습니다. 네모칸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을 말씀하셔도 되지만 조금 어려우시면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온몸으로의 혈액순환이 중단되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심각한 뇌 손상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뇌는 혈액 공급이 4-5분만 중단돼도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저는 문장을 한다면 그 밑에 있는 문장으로 할 것 같아요. 응급 환자의 경우 빠른 조치를 취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빠른 지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사실 2번 응급처치의 필요성을 가지고 응급처치의 개념이라는 질문에도 답변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2번을 정확하게 암기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장은 그 밑에 있는 방금 말씀드린 세 줄로 나와 있는 그 문장을 가지고 편안한 순서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응급처치의 필요성을 먼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의식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의식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법은 답변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지금 기도의 음식물로 이물질로 기도가 막힌 기도폐쇄에서 하임리를 한다거나, 뭐 골절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거나, 염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거나, 혹은 출혈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거나, 지금 4번에 있는 출혈에 대한 내용도 사실 5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고 지금 3번 응급처치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에 대해 말하시오. 굉장히 모호한 질문이에요. 이런 거는 답변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응급처치에 대해서 공부한 걸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이 3번 응급처치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에 있어서도 의식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법과 비슷하게 얘기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응급처치의 필요성을 먼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고, 의식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법을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이 6번 의식이 없는 환자의 응급처치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을 먼저 보면요. 의식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한데 답이 정해져 있기보다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먼저 말을 해보자면 1번 하임리히법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하임리를 얘기할 때 뭐 1. 하임리히법 환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허리를 감싸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구술 시험이기 때문에 문장으로 구성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은 저는 첫 번째 줄이랑 연결해서 말을 할 것 같아요. 음식물과 같은 이물질로 기도가 막힌 경우에 하임리히법을 실시합니다. 음식물과 같은 이물질로 기도가 막힌 경우에는 하임리히법을 실시합니다. 하임리히법은 환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허리를 감싸고 구조자가 빠르게 위로 밀쳐 올리는 행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골절의 경우에는 그 부위를 움직이지 않고 부목으로 고정시켜 줘야 합니다. 인대나 근육이 손상된 염자의 경우 냉찜질을 해줍니다.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혈을 실시하고 해당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의식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법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출혈에 대한 질문을 직접적으로 따로 질문이 나온 거예요. 원래 출혈은 의식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법에 포함되지만 출혈 자체만 따로 떼놓고 많이 물어봤는데요. 그게 4번이죠. 출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먼저 얘기하셔야 되는 게 지혈이에요. 더 이상 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혈하는 게 우선이고요. 지혈을 한 다음에 심장보다 높게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출혈은 순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꼭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출혈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법에 대해 말하시오라고 나온다면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혈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출혈 부위를 압박해주고 드레싱해주며 해당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줍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가시면 위로 가는 거죠. 3번 보시면 응급처치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에 대해 말하시오.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의식이 없다면 곧바로 정확히 한 사람을 지목해서 119에 전화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화상이 있는 경우라면 화상 부위에 붙어있는 옷 등을 제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쇼크 상태의 환자에게는 음식이나 마실 것을 주지 않습니다. 의식이 있다면,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식이 있다면 환자가 놀라지 않도록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걸 설명한 뒤에 동의를 구한 후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응급처치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도 사실 의식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법에서 나온 내용을 같이 얘기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응급처치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의식이 있고 없고를 다 포함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에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의식이 없다면 곧바로 정확히 한 사람을 지목해서 119에 전화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다면 환자가 놀라지 않도록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것을 설명한 뒤에 동의를 구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화상을 입은 경우라면 화상 부위에 붙어있는 옷 등은 제거하지 않아야 하고 쇼크 상태의 환자에게는 음식물이나 마실 것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다가도 출혈이 있는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지혈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해당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올려줘야 합니다. 음식물과 같은 이물질로 기도가 막힌 경우라면 하임리히법을 실시하고 골절 시에는 해당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시켜 줍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도 크게 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좀 혹시 이해가 가셨겠죠? 응급처치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의식이 없다면 이렇게 하고 의식이 있다면 동의를 구한 뒤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처치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출혈 자체는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이 되게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출혈은 이대로 말씀하시면 되고 순서만 바꾸지 않고 출혈에서는 지혈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앞부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포인트로 하시면 되고요. 의식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법은 당연히 이것도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하임리히법이나 뭐 골절, 염자 이런 거 다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가끔 보면은 라이스를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를 의식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법에 대해 말하시오. 일반적으로 라이스를 실시합니다. 레스트, 쉬고 안 움직입니다. 아이스, 냉찜질합니다. 컴프레션, 압박하고 드레싱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너무 암기한 티가 많이 나죠. 구술은 암기한 거는 심사위원도 알고 여러분도 당연히 암기해서 준비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해를 바탕으로 좀 말씀을 하시는 느낌이 나는 게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풀어서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과 같은 이물질로 기도가 막힌 기도 폐쇄의 경우 하임리히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뭐 하임리히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골절의 경우에는 부목으로 움직이지 않고 해당 부위를 움직이지 않고 부목으로 고정시켜 줍니다. 인대나 근육이 손상된 염자의 경우 냉찜질을 실시하여 줍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 가지 케이스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건 예전 한 2년 정도 전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이 정도 준비를 하고 갔어요. 제가 뒤에 있는 의식이 없는 것도 이따 설명은 드리겠지만 지금 의식이 있는 환자 응급처치에 대해서 이 정도 준비를 하셨는데 갑자기 심사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의식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얼굴이 붉은 경우와 창백한 경우를 나누어 설명해 보세요. 의식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법을 얼굴이 붉은 경우와 창백한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제 질문을 듣고 이걸 한번 일시정지를 누르고 한번 지금 갑자기 기습 질문을 받았다 생각하고 이 질문에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자, 얼굴이 붉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은 얼굴이 창백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당황하셔서 뭐지? 나 이거는 진짜 안 해온 질문인데 그리고서 우물쭈물하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질문, 내가 뭔가 완벽한 답을 준비하지 못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는요. 그 질문을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일반화해서 생각하셔서 그냥 일상적인 표현으로라도 답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즉 얼굴이 붉다고 하면 어떤 경우인지 정확하게 모르죠. 근데 이제 심사위원은 정확한 답을 원한다기보다 여러분이 워낙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서 달달달달 말을 하니까 조금은 응용하는 질문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굴이 붉은 경우가 뭐 화상인지 열이 나는 건지 뭔지 잘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은 한 가지 케이스로 그냥 열이 났다라는 전제하에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굴이 얼굴이 붉은 경우 만약 열이 나는 거라면 뭐 답답하지 않게 옷을 풀어주고 창문을 열어 주변 환경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한 경우가 있죠. 얼굴이 창백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왜 창백한지 몰라요. 뭐 저체온증인지 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은 하임리히를 외웠어요. 하임리히는 음식물 같은 거 먹다가 목에 걸린 경우라서 숨이 잘 안 쉬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창백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창백한 경우를 그냥 하임리히를 적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얼굴이 창백한 경우 음식과 같은 이물질로 기도가 막힌 경우라면 하임리히법을 실시합니다. 하임리히법은 환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허리를 감싸고 구조자가 빠르게 위로 밀쳐 올리는 행위입니다. 이물질이 밖으로 나오거나 할 때까지 이 행위를 계속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얼굴이 붉은 경우, 창백한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해 보세요 해도 여러분이 새로운 답변을 하려기보다는 그냥 외운 거 안에서의 답변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좀 무난한 답변을 그냥 생각하셔서 하시면 돼요. 이거는 아마 2017년인가에 나왔던 문제들이라서 혹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의식이 없는 환자의 응급처치예요. 이것도 뭐냐면요. 예전에는 의식이 없는 환자의 응급처치법에 대해 말하시오라는 질문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심사위원이 심폐소생술에 대해 말해보세요. 혹은 흉부압박법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하니까 또 여러분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의식이 없는 환자의 응급처치법에 속해 있는 행위인데 그 행위만을 또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당황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술은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걸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걸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식이 없는 환자의 응급처치는 차라리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쉬우실 수도 있는데요. 의식이 없는 환자의 응급처치는 CPR을 시행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을 짚어드리자면 네모칸 안에 2번에 주변 사람 중 한 사람을 정확히 지목해서 119에 신고해달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119 신고에 밑줄을 쳐주세요. 항상 가장 초반에 119 신고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게 빠지면 뒷설명을 아무리 해도 심사위원이 계속 답변을 더 들으려고 기다리실 거예요. 왜냐? 119 신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119 신고를 좀 앞쪽으로 배치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119 신고도 아까 앞에서 했어요. 3번 응급처치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에 대해 말하시오. 이거는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의식이 없다면 곧바로 정확히 한 사람을 지목해서 119에 전화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이 문장을 갖고 와도 괜찮겠죠.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의식이 없다면 곧바로 정확히 한 사람을 지목해서 119에 전화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유지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심폐소생술은 흉부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말하며 환자의 의식이 회복되거나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속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식이 없는 환자의 응급처치법으로 답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답변은 앞에서 썼던 119 전화하는 표현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 거고요. 뭐 그냥 이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얘기를 하신다면 의식이 없는 환자의 응급처치법으로는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환자의 의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 중 한 사람을 지목해서 119에 신고해달라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만약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직접 119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유지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환자가 깨어나거나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흉부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도 상관이 없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구술 암기하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119 얘기를 이제 편하게 여기서 지어서 하셔도 되지만 앞에 응급처치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에서 썼던 119 관련 표현을 똑같이 하셔도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응급처치 질문만 2개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겹치는 내용은 하나의 답변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심폐소생술만을 물어본다. 그러면은 아까 의식이 없는 환자의 응급처치에서는 119를 신고하거나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거나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심폐소생술이었는데 그 심폐소생술만을 자세하게 물어본다고 하면 심폐소생술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사고로 인해서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게 되었을 때 뇌의 뇌의 손상 또는 사망을 지연시키고자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시하는 기술입니다. 호흡곤란이나 심장마비 같은 증상에서 생존율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초기 응급조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죠. 다른 문장을 써도 상관없고 제가 그냥 편하게 말해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에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줄, 뇌의 손상이나 사망을 지연시키고자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시하는 기술이라는 거고, 끝에 보시면 매우 중요한 초기 응급조치라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7번 보시면 흉부압박법에 대해 말하시오라고 나왔어요. 의식이 없는 환자는 의식을 확인한 후에 의식이 없다면 일단 119에 신고하고 CPR을 하죠. 그 CPR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던 거고, 흉부압박법에 대해서 말하시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인공호흡을 제외한 흉부압박만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신다면 실시 방법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꿈치 중앙을 양쪽 젖꼭지 사이 흉부의 정중앙에 놓고 손가락이 갈비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손은 깍지를 낍니다. 팔을 쭉 펴고 수직으로 분당 최소 100회의 속도 및 5cm의 깊이로 흉부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환자의 의식이 회복되거나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속합니다. 그럼 중요한 내용은 손꿈치 중앙을 양쪽 젖꼭지 사이에 흉부 정중앙에 놓고 팔을 쭉 펴고 수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상관없겠죠. 뒷부분이 빠져도. 그렇게 해서 흉부 압박법까지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 심폐소생술 얘기할 때요. 매우 중요한 초기 응급처치다라는 말 하시고 만약에 덧붙이신다고 하면은 흉부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로 이루어지며 이 행위를 환자의 의식이 회복되거나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심폐소생술 아까 얘기했던 설명 뒤에 흉부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붙여서 말해줘도 좋고요. 지금 7번 흉부압박법에 대한 질문에서도 뭐 덧붙여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흉부압박은 이렇게 되며 보통 CPR을 시행할 때는 흉부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해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신 문장을 최대한 연결시켜서 질문의 형태가 조금 바뀌어도 쓸 수 있는 표현은 그대로 쓰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응급처치 159페이지 보시면 응급처치 개념은 따로 질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두 번째 줄로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고, 혹시라도 내가 개념을 못 외웠는데 응급처치의 개념을 물어본다. 그러면 응급처치의 필요성을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응급처치의 필요성은 목적, 이유, 중요성이라는 질문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필요성은 편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준비하시면 되고, 응급처치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는 거와 의식이 없는 걸 조금 나눠서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주의사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의식이 없으면 119 신고가 가장 중요하고, 의식이 있는 경우는 화상이나 쇼크나 이런 거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출혈이 있는 경우는 사실 의식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법에 포함된다. 그래서 의식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법으로서 하임리나 골절 염자, 출혈 이런 거 다양하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얼굴이 붉은 경우, 창백한 경우라고 질문이 나왔을 때 얼굴이 붉은 경우 만약 열이 나는 거라면 답답하지 않도록 옷을 좀 풀어주고 주변 환경을 시원하게 헤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얼굴이 창백한 경우라면은 음식과 같은 이물질로 기도가 막힌 경우라면 하임리법을 실시합니다. 하임리법은 이러이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번 의식이 없는 환자의 응급처치는 가장 중요한 게 119 신고다. 119 신고가 앞쪽에 나와야 심사위원이 그만이라고 외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의식이 없는 환자의 응급처치법에서
세밀하게 또 빠진 것이 심폐소생술 혹은 흉부합법이라는 질문으로 상세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응급처치에 대해서 다양한 다른 질문,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받더라도 공부한 내용 안에서 최대한 답변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응급처치고요. 여러분 처음에 154페이지에 나오는 경기 규정, 그다음에 나오는 156페이지의 도핑, 그다음 158페이지의 보디빌딩에 대해서 좀 나왔던 거 성 PT님이 짚어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응급처치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여기서 보통 문제가 50%에서 70%는 다 여기 안에서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54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은 161페이지부터 그 뒤에 있는 전체 내용에서 한두 문제가 출제돼요. 혹은 출제가 안 되기도 하거든요. 누군가는 뽑기를 했을 때 여기서 안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 160페이지까지 154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한 답변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61페이지부터는 이 전체 내용에서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 혹은 운이 좋으면 문제를 안 받을 수도 있지만 한두 문제가 161페이지에서부터 이 많은 내용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